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이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을 완전히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배울 때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 이렇게 지역별로 뚝뚝 떼어놓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야를 전 세계를 확 넓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조선이 세워지던 바로 그 시절, 과연 저 멀리 유럽 대륙의 진짜 현실은 어땠을지 그 충격적인 민낯을 한번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먼저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던 시절 도대체 로마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고조선이 건국되던 그 장엄한 시기에 제국주의의 끝판왕이자 유럽의 상징인 로마에서는 과연 어떤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막 웅장한 군대? 거대한 원형 경기장? 네, 우리의 그 기대와 실제 현실은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유럽하면 웅장한 대리석 신전이나 위대한 철학자들, 거대한 제국부터 떠올리잖아요. 왠지 유럽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일대는 중앙집권국가 어림도 없고요. 그냥 부족장이 다스리는 전사들의 세계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는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유럽에 대한 환상부터 시원하게 깨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서양 문명이 언제나 세계의 중심이었고 인류 발전의 맨 앞줄에서 직선으로 쭉 달려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진짜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콱 박혀있는 이 직선적인 시간의 환상부터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시대 역사를 한눈에 보기 위한 시간의 기준점, 고조선을 딱 세워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닻을 하나 내려볼까요? 전통적인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연대죠. 기원전 2333년. 이걸 기준으로 유럽의 유명한 사건들을 나란히 줄 세워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가 암흑기에 빠져든 게 기원전 1100년이고요. 로마의 전설적인 건국 신화가 기원전 753년입니다. 어떤가요? 유럽의 타임라인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정말 한참 뒤처져 있죠. 오늘은 기원전 2300년부터 300년 전후까지를 핵심 타겟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럼 당시에 유럽을 주름잡던 진짜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철을 쥔 켈트족입니다. 시선을 북유럽과 서유럽 쪽으로 싹 돌려볼게요. 막 번쩍이는 기사도나 화려한 성체 같은 건 다 잊어주세요. 기원전 12세기부터 6세기 무렵 지금의 독일 일대에서 튀어나온 켈트족이 서유럽의 진짜 지배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려 철로 만든 칼과 도끼를 들고 다녔어요. 이걸로 무장하고 프랑스 갈리아 지역부터 영국의 브리타니아까지 무지막지하게 확장해 나간 거죠. 평소엔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미친 듯이 싸우는 그야말로 거친 전사 문화가 서유럽을 완전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켈트족의 사제 계급인 드루이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경전을 단 한 줄도 안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명이 낙후돼서?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한 정치적 전략이었거든요. 지식을 문자로 기록하는 순간 자신들의 그 신성한 권위가 대중한테 넘어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게 만들어서 권력을 꽉 쥐고 안 놨던 겁니다. 똑똑하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숲의 전사들을 봤으니 이제 지중해로 내려가 볼까요? 그리스와 로마의 진짜 민낯입니다. 고조선이 한창 역사를 써 내려가던 시기에 남쪽 지중해 동네는 어땠냐? 화려함? 완전 거리가 멉니다. 기원전 1200년쯤에 지중해를 호령하던 미케네 문명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원전 1100년부터 800년까지 대략 300년 동안 그리스는 말 그대로 완벽한 암흑기로 직행합니다. 인구는 반토막 나고 도시는 사라지고 심지어 쓰던 문자까지 까먹어버렸어요. 고조선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은 기본적인 알파벳조차 없이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로망으로 품고 있는 그 고전기 그리스 있잖아요. 아테네, 스파르타, 민주주의, 그리고 광장에서 썰을 푸는 소크라테스? 이런 멋진 모습들은 고조선저 후기인 기원전 400년대나 가야 겨우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고조선 초기엔 여러분이 아는 그 위대한 그리스 아예 없었어요. 그럼 서양 문명의 엑기스라 불리는 로마는요? 고조선이 쑥쑥 영토 넓히던 그 긴 시간의 절반 동안 로마는 건국조차 안 됐습니다. 기원전 753년에 전설적으로 건국했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변방 언덕배기에 세워진 진짜 쥐꼬리만한 시족 단위 촌락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아주 한참 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초창기 로마가 진짜 얼마나 처참하게 털리던 동네북이었는지 아는 겁니다. 기원전 390년에 이 조그만 로마가 아까 말씀드린 켈트족한테 영혼까지 약탈당하는 굴욕을 겪거든요. 이때 켈트 족장 브레누스가 로마인들한테 황금 뜯어내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패자에게 재난이 있으리다. 대놓고 비웃은 겁니다. 초기 로마의 짠한 현실이 확 와닿으시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숨 좀 크게 들이마시고요. 5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톤헨지, 시간의 반전으로 들어갑니다. 200. 이 숫자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는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톤헨지 아시죠? 거기에 쓰인 거대한 블루스톤들을 무려 200km나 떨어진 웨일스에서부터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질질 끌고 온 거리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스톤헨지 건축 과정을 한번 보죠. 진짜 놀라지 마세요. 스톤헨지 건설의 가장 첫 단계, 그러니까 원형 토성을 쌓기 시작한 게 무려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조선 건국연대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들을 200km 밖에서 가져와서는 수백 년 동안 하늘을 관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의 일출과 동지의 일몰 각도에 완벽하게 맞춰서 돌을 세팅했습니다. 이 유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들에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없었어요. 명령을 내릴 왕이나 황제?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자조차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고 부를 때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싹 다 없었거든요. 근데도 오직 밤하늘의 별과 태양을 끈질기게 관찰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엄청난 천문학적, 건축학적 기적을 일궈낸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 평행선을 달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우리는 문명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인류의 발전이라는 건 하나의 결승선 테이프를 끊으려고 다 같이 우르르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가 절대 아니에요. 고조선이 청동기 바탕으로 정치 권력을 쑥쑥 키우고 있을 때 유럽 역시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철제 무기를 들고 전사로 살았고, 누군가는 문자를 잃어버린 채 암흑기에서 버텼고, 또 누군가는 왕도 문자도 없이 거대한 돌을 세워 하늘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앞서고 뒤처졌냐? 이 잣대만 들이대면 인류가 각자의 방식대로 만들어낸 이 찬란하고 다채로운 발전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멋진 비파형 동검을 허리에 딱 차고 초기 정치 체계를 닦아가던 고조선 사람이 저기의 솔지베리 평야로 여행을 가서 스톤헨지 짓는 사람을 딱 만났다고 쳐보죠. 과연 서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대로 그 거대한 바위를 맨몸으로 옮기던 사람이 고조선 사람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청동검을 본다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이 평행선의 시간들, 고대 유럽의 반전 가득한 진짜 모습이 여러분의 역사적 시야를 한층 더 짜릿하게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리는 고대 세계의 제도가 있잖아요. 오늘 그거 완전히 찢어서 새로 그려볼 겁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기존의 뻔한 상식을 산산조각 내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우고 있을 때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은 어땠을까요? 텅텅 비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승 가죽 뚫은 사람들이 창 하나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원시적인 숲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밝혀낸 진짜 사실은요, 우리 예상을 진짜 아득하게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을 딱 잡기 위해서 먼저 시간 기준점부터 하나 세우고 갈게요. 바로 고조선 시대입니다. 대략 기원전 2333년에서 300년 사이 한반도 북부에서 막 청동기를 쓰면서 국가의 틀을 잡아가던 바로 그 시기죠. 그럼 과연 이 똑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 아메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조선이 건국되고 막 성장하던 딱 그 시기예요. 아니 심지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한 문명들이 이미 펄펄 살아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대륙 북쪽부터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 믿기 힘든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북아메리카. 흙으로 빚어낸 거대한 도시로 가보죠. 5,300만. 이 말도 안 되게 큰 숫자가 대체 뭘까요? 기원전 1700년경 지금의 미국 루이지애나 쪽에 살던 포버티 포인트 사람들이 직접 옮긴 흙의 양입니다. 단위가 무려 5,300만 입방피트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레요? 소나 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그 무거운 50파운드짜리 바구니를 직접 들고 이 엄청난 흙을 다 날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숲속을 떠돌던 사냥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길이가 무려 1.2km에 달하는 거대한 반환형 구조물들을 척척 세웠고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곳에서 돌을 수입해오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륙 횡단 무역망까지 굴렸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이제 막 청동이라는 걸 만져볼까 하던 그 시절에 이곳은 이미 345에이커 크기의 북미 최대 계획 도시였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한 번 더 깨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버티 포인트보다 무려 2000년이나 더 앞선 유적이 있거든요. 기원전 3500년경의 왓슨 브레이크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미 11개의 거대한 흙 둔덕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메리카는 원시림으로 가득한 텅 빈 대륙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초대형 토목공사를 기획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대한 사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멕시코 밀림 쪽으로 훌쩍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소아메리카의 올맥 거성 문명입니다. 50. 네, 이번엔 무게입니다. 바로 50톤이죠. 기원전 1200년경 고조선이 요동 벌판에서 막 세력을 넓히고 있을 때 이 올맥 사람들은 멕시코의 빽빽한 정글 한가운데서 높이가 3m가 넘고 무게는 5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사람 얼굴 조각상을 깎아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퀴나 짐승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한 걸까요? 근데 이 올맥 사람들이 그냥 힘만 좋아서 무거운 돌만 깎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엄청나게 정교한 달력을 만들었고요. 게다가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영의 개념까지 도입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마야나 아즈텍 제국이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그 바탕, 그러니까 수학, 종교, 무역망의 뼈대를 바로 이 올맥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사 탐험의 클라이맥스, 세 번째, 남아메리카의 5,000년 된 피라미드 도시입니다. 5,000년. 네, 지금의 페루 지역인데요. 이곳에 있는 카랄이라는 도시가 형성된 시기가 무려 5,000년 전입니다. 아까 고조선 건국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전인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이런 거대 도시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카랄대의 모습을 보면 그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이 문명은 이미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고 완벽하게 계획된 원형 광장을 갖추고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옆에서 땀 흘리며 피라미드를 쌓고 있던 정확히 그 타이밍에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도 무려 30개가 넘는 도시가 쫙 연결된 복잡한 사회가 자신들만의 피라미드와 고도화된 행정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으셨으면 아마 머릿속에 딱 하나의 강렬한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발전한 사람들이 왜 철기나 바퀴 달린 수레는 안 썼지? 맞아요. 우리 보통 철기나 바퀴 같은 기술이 없으면 아, 저긴 아직 원시적이구나. 문명이 덜 발달했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배울 때 너무 무의식적으로 선진 아니면 낙후라는 하나의 사다리로만 문명을 줄세워 온 경향이 있습니다. 금속 기술이나 바퀴가 있어야만 제대로 발전한 사회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고대 아메리카 사회들은 기술 발전이 느려서 뒤처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완전히 다른 발전의 길, 아예 다른 선택지를 고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완전히 다른 길 위에서 이룩한 그들만의 위대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아메리카 사람들은 쇠를 녹이고 바퀴를 굴리는 대신에 그들의 엄청난 천재성을 사람을 모으고 사회를 조직하는 데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철제 도구 하나 없이도 아주 깊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죠. 소나 말 같은 동물 하나 없이 오직 사람들의 협동과 정교하게 짜인 의뢰만으로 그 거대한 도시들을 짓고 수많은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린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엄청난 조직력과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승리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고조선의 탐험가가 어찌어찌 태평양을 건너서 멕시코 정글에 뚝 떨어졌어요. 거기서 그 50톤짜리 거대한 돌머리 조각상을 딱 마주쳤다면 과연 얼마나 기절초풍했을까요? 반대로 카랄에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설계하던 그 천재 건축가가 고조선 장인이 만든 나리 시퍼런 청동검을 손에 쥐어본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이 두 세계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대륙에서 자신들만의 완전히 고유한 방식으로 정말 위대하고 멋진 공동체들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위대한 문명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철기? 바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단일한 기술의 잣대만으로는 이 경이로운 인류의 발자취를 다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역사적 상상력을 마음껏 자극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